여기 경찰대학에 이 영화의 주인공인 두 얼간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얼간이 혈기왕성, 의욕충만, 기준. 그리고 두 번째 얼간이 논리정연, 이론백단의 희열이 있습니다. 기준과 희열은 경찰대 내에서 제일 친한 동기입니다. 둘은 곧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때 뭘 할 건지 얘기하죠. 하지만 둘에게 크리스마스는 외로움을 더 극대화하는 날일 뿐이었죠. 그러던 도중 밉상 동기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동기를 적극 수사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기준아, 저 개새끼 조져봐. 신문 들어갈게. 어디서 만났어? 그 해답은 바로 어디서 만났어? 클럽이었죠. 휴가 중 클럽에서 여자친구를 만들기로 결심한 두 얼간이. 그렇게 두 얼간이는 휴가를 나섭니다. 클럽에 도착한 기준과 희열.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설레임에 기준과 희열은 잔뜩 기대에 부푸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말 안 해도 많은 남성분들이 공감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는 기준과 희열은 자신들을 제일로 반겨주는 PC방에 가기 위해 술집을 나옵니다. PC방으로 향하던 둘은 우연히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녀에게 헌팅 제안을 하기 위해 뒤를 졸졸 따라가게 됩니다.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둘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런데 수상한 봉고차가 여자에게 접근하고 여자를 납치합니다. 그 상황을 본 기준과 희열은 봉고차를 죽기 살기로 따라가지만 결국 놓쳐버립니다. 그 이후 파출소에 신고를 하지만 파출소의 답답한 대응에 기준과 희열은 직접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에서 강남경찰서까지 갈 수가 있어. 시간 아끼자. 가자. 콜.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둘의 신고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죠. 그들은 방금 전 눈앞에서 목격한 실종 사건보다 윗대가리들의 특별 지시가 더 중요하죠. 제대로 배웠네. 근데 서장님 지시가 먼저야. 기다리고 있어. 제대로 빨리 올게. 참다 못한 기준과 희열은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뭐 진심? 야, 그 여자애 납치된 거 우리밖에 모르잖아. 우리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 그녀가 실종된 장소에 직접 찾아간 둘. 핑크 소녀가 흘리고 간 의문의 검정 봉지를 발견하죠. 그 검정 봉지에는 살아있는 거 같아. 떡볶이구나. 떡볶이가 들어있었죠. 떡볶이를 이용한 과학 수사를 진행하는 둘. 떡볶이 냉장고에 얼려놓고 나중에 먹는 사람 본 적 있어? 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집에 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는 거야. 생활줄이 쩐다. 떡볶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둘은 여러 곳의 떡볶이집을 돌아다니지만 계속해서 허탕을 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포장마차. 드디어 떡볶이집을 찾아냅니다. 잘생긴 오빠들이네. 어서 와요. 이 떡볶이 이 집 떡볶이 맞죠? 그 혹시 이거 사간 여학생 기억나세요? 그 분홍색 잠바에 얼굴이 굉장히 작았어요. 얼굴이 요만해요. 다행히도 떡볶이집 사장님을 통해 실종된 그녀가 일했던 곳을 찾게 되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저기 세븐일레븐. 그곳은 걔 귀파방에서 일하나 본데? 귀파방. 이게 뭔데? 여자 무릎 빼고 누워 있으면 귀를 파주는데 말만 잘하면 가슴까지 만질 수 있어. 헐랭박. 유사 성행이 없어서 들어갔다 걸리면 퇴학인데? 가위바위보를 통해 결국 안으로 들어가게 된 희열. 기준은 철저히 망을 보다 편의점 라면에 한눈을 팔게 됩니다. 맛있겠다. 멍청한 자식. 잔뜩 긴장한 희열. 그래도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안 되는데? 위기 모면을 하기 위해 경찰을 도발하는 기준. 잡으세요! 그렇게 경찰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캡틴 아메리카야?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야, 이 짭새야! 깨더라. 그 시각 희열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엄마. 실종된 여성의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어떤 남자들이 몽둥이로 가격해서 기절시킨 다음에 납치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맞아. 윤정인가 보다. 윤정 씨가 사시는 곳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르시고요. 내가 애들한테 물어볼까? 물어보세요. 그래. 여성의 정보를 얻은 희열과 기준. 업소녀가 알려준 그녀가 살던 집으로 둘은 향합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수상해 보이는 집 안의 남자. 경찰대에서 왔는데 그 남자는 기준과 희열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희열은 숨막히는 추격 끝에 수상한 장소를 발견하고 남자를 찾아냅니다. 이때 경찰대학에서 배운 희열의 필살기. 희열은 남자를 한 번에 제압합니다. 기준과 희열은 남자가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으며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 윤정이 팔아넘기고 돈 받았지? 지금 어디 있어? 어딨냐고! 양꼬치 그 내림동에 저 지갑에 명함 있어요. 애들 납치해서 뭐 하는 거야? 저도 몰라요.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돈 받고 사람을 넘겨?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병신아. 모든 상황을 알게 되고 기준과 희열은 여자를 납치한 범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범인들의 소굴에 도착한 둘. 남자의 핸드폰을 이용해 범인을 색출해냅니다. 그런데 멍청한 기준 때문에 둘은 의심을 사게 되고 괴한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참고 또 참고 참았던 기준과 희열은 괴한들을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괴한들을 제압한 둘. 여성의 위치를 알아내려 하지만 범인 일당들은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기준은 양꼬치로 참교육을 실행하죠. 존나 잔인하고 존나 무식한 기준의 참교육으로 간신히 여자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하지만 그때 범인 일당들이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되고 기준과 희열을 잡으러 갑니다. 핑크 소녀가 감금되어 있는 곳에 도착한 둘. 심상치 않은 공간. 그런데 기준과 희열은 이곳엔 실종된 핑크 소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자애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그리고 이곳은 젊은 여성들을 기계처럼 이용해 난자를 뽑는 난자 공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긴 뭐야? 니들 여기서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난자 뽑는다. 주사를 놔서 난자를 뽑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난자 뽑아도 떡칠한 데 지장이 없다. 기준과 희열은 우선적으로 제일 심각한 여자애를 데리고 나간 후 추후에 경찰과 다시 이곳에 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밖에는 이미 범인들이 기준과 희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준과 희열은 맞서 싸우지만 그곳에 보스로 보이는 엄청난 괴물에게 밀려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손에 줄이 꽁꽁 묶인 채 범인들의 아지트에 감금되어 버립니다. 정신을 차린 희열은 죽을 힘을 다해 기준을 깨어보려 합니다. 한 방에 정신 차린 기준. 기준아 일어나. 기준아. 기준은 신체적인 피지컬을 이용해 밧줄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려는 둘.
문을 열자 펼쳐진 범인들의 지뢰밭. 둘은 조심조심 그곳을 탈출하려 하지만 또 문제의 기준의 알람으로 범인들은 잠에서 깨고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기준과 희열은 죽을 힘을 다해 뛰고 또 뜁니다. 기준과 희열은 다행히도 그들을 따돌리고 파출소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파출소로 도착한 둘. 그곳에서 신고를 하지만 일단 그 두 사람 신분증 좀 줘보세요. 그놈의 절차 때문에 신고가 또 막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절차예요. 사람 목숨보다 절차가 중요해요? 와! 절차가 있어서 사람 목숨 구할 수 있는 거야. 아이 씨발 뭐 경찰이 이래? 계속되는 답답한 대응에 기준은 흥분하게 되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치게 되죠. 난동의 대가로 맞은 테이저건에 둘은 넉다운. 체포된 둘을 데리러 온 양 교수에게 사건의 전말을 얘기하게 되고 그들은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모두 도망가고 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과 희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수사가 한참 뒤에나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그쪽 팀들 스케줄도 있는 거고 또 내사만 한 2주 정도 걸릴 거고. 그리고 둘은 이 사건에 어떠한 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학교로 돌아온 둘의 머리에는 사건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때 둘은 밉상 동기에게 대포차 조회를 부탁하려 합니다. 야! 니네 아버지 지금 현역이시지? 강남 CCTV 센터에 아는 분 없으실래나? 그런데 동기는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이 CCTV 센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메두사! 기준과 희열이 경찰대학 훈련소 시절 교관이었던 메두사 교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충성. 예, 저는 35기 박기준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분이 강남에서 뺑소니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경찰에서 범인 차량이 대포차라고. 둘은 오랜만에 메두사 교관에게 전화해 약간의 거짓말로 대포차 조회를 부탁하게 되고 교관은 흔쾌히 찾아주겠다고 승낙합니다. 그렇게 두 얼간이의 실종 수사는 첫 걸음마를 떼게 됩니다. 둘은 각종 경찰 장비를 빌리고 나름대로의 훈련들을 통해 범인들을 잡으러 갈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메두사 교관에게서 온 연락을 통해 범인들의 행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애들이 찾는 밴 번호 37거 8338 맞지? 예, 그렇습니다. 두 번 다 뒤에 스타렉스 밴이 있는데 H 산부인과 로고가 찍혀있네. 둘은 범인들을 체포하러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여자들을 구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D-Day. 이천이야. 돈도 넣었어. 고맙소. 목적지에 도착한 둘. 글쎄 말이야. 돈이 있으면. 뭔 소리니? 지하 주차장에서 범인들과 마주하게 되고 그들을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가자. 그동안의 훈련의 결과를 보여주는 둘. 진지하듯 안 진지한 두 얼간이. 야, 너 소리 이래. 미안해. 기준아, 개새끼야. 골절사인 것 같아. 아유, 병신아. 범인들을 제압하고 기준과 희열은
여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범인들의 보스. 열심히 훈련한 그들에게도 쉽지 않은 상대였죠. 하지만 둘은 협동 공격을 통해 끝끝내 그 보스를 제압합니다. 그리고는 여자들을 구하게 됩니다. 기준과 희열은 퇴학을 결심하고 양 교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럼 왜 퇴학인데? 어쩔 수 없잖아. 뒤늦게 도착하는 무능력한 경찰. 그렇게 사건은 종료되고 기준과 희열은 징계 심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양 교수는 기준과 희열을 옹호하게 되고 그 결과 둘은 퇴학 조치가 아닌 1년 유급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막바지. 20분. 둘을 찾아온 핑크 소녀 윤정. 야, 저 자신을 구해준 기준과 희열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둘은 괜스레 뿌듯해하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코믹 영화지만 진짜 경찰에 대해 그리고 정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준 영화 청년경찰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